안녕하세요. 한참 출석부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또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얘기 나누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또 서로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 나눠야 될 시기인데 코로나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화상으로 인사를 하게 된 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면역학에 대한 티저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강의 이런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벽을 놓고 반성문 쓰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주로 듣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 대해서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한 학기 또는 적어도 2주 정도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각각 면역과 관련된 어떤 세포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자, 면역학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영상 보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면역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교육 목표, 또 평가, 또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우리가 약대긴 하지만 면역학 관련 기초 지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적대학이나 뭐 피트를 준비를 하느라 조금 알아왔지만 이 면역학 수업은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깊게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으나 또 약학대생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지식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면역 질환과 이제 제어 기전 이해를 하는 건데요. 뭐 면역 결핍이 됐거나 또는 뭐 과잉으로 됐을 때 또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어가 되고 어떻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이 되고 분화가 되고 그리고 항원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항원 인식이 된 다음에 어떤 음,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과정을 이해를 할까 합니다. 자, 평가 및 성적입니다. 평가는 이제 출석은 뭐늘 그랬듯이 10%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아마 예년처럼 중간 기말고사를 봤을 때는 배점은 이제 중간고사는 40%, 기말은 50%. 근데 이게 한 번에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나눠서 봐야 될 건지 어차피 책 한 권은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의를 하면서 또 강의 진행하는 중에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여러분 잘 알듯이 상대평가고요.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과가 다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나
학교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할까 합니다. 뭐 생화학이나 다른 강의에서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지난주에 했던 것 뭐 썸머리 겸 또 그거를 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본 강의를 이제 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끝날 때쯤에서 좀 요점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고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휴대폰은 뭐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앞에서 강의할 때는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 힘들 건데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많이 나아졌을 때 다시 이제 대면 강의로 돌아와서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자, 오늘부터 면역계의 개요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면역계의 개요 1장인데요. 어디든 1장이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면역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또 깊게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면역계라고 하면 임뮨 시스템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몸을 보호하는 세포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 면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 물질에 대한 감염에 대한 방어도 되고요. 좀 더 이게 확장이 되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까지.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한 어떤 감염에 대한 어떤 방어보다도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제거하는데 이 면역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게 아주 크게 핫한 분야고요. 그러면 이제 면역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면역 반응이란 그러면 면역계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면역 세포하고 분자들 간의 어떤 상호 협동적인 반응을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 한다. 면역 세포 들어갔고 그 다음에 면역과 관련된 여러 분자들 상호 협동적인 반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다시 이제 면역학 역사를 좀 보면 우리 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에드워드 제너에 대한 어떤 그런 전기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백신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은 왜 없을까? 근데 백신이라는 어원이 소에서 나온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두 지금은 잊혀진 뭐 질병이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인류가 고통을 받았던 어떤 사례가 있었던 질병이었고요. 그래서 그 18세기 19세기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에 예를 들어서 음, 소천연두 소천연두에서 약하게 넘어갔던 사람들은 천연두 사람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제너런 사람이 소에서 짜낸 고름을 사람에 주입을 했더니 천연두에 어, 방어 기전이 있더라 이런 거를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소천연두를 얘기를 할 때 백신이야 폭스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소천연도 된 그 백신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래돼서 백시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좀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이 파스텔은 미생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뭐 여러 가지 업적도 있겠지만 이 면역학에서는 최초로 약독화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학에서 큰 사건은 1980년대에 천연두 박멸이라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연구인이 이제 봉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면역학을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면역이라는 게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이제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을 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영어로 얘기하면 congenital, 뭐 내재 면역, 뭐 자연 면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감염 전, 그 감염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면역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리적인 배리어, 또 케미컬 배리어, 또는 뭐 단백질 배리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피부, 뭐 털, 뭐 섬모, 뭐 점액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건 감염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라이소자임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눈물, 땀, 침 속에 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것은 세균에 대한 1차적 방어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 멤브레인 어떤 배리어를 깨는데 라이소자임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1차적인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항원에 대한 특이성, 그 다음 면역 기억은 없습니다. 뭐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특이성을 어떤 정의할 때 어디까지 특이성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적응 면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다시 또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 관련된 면역 세포나 그다음에 분자는 무엇인가 보면 1차적으로 흔한 대식세포, 뭐 호중구, 자연살해세포, NK세포 이런 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 면역과 관련된 것들은 각각의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표면 구조를 인지해서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죽이는 내추럴 킬러 셀이 있겠고 두 번째 대식세포나 단핵구, 매크로페이지, 모노사이트 이런 것들은 탐식작용이 활발을 해서 외부 물질들을 처리하는 클리어런스 하죠. 처리하는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탐식을 해서 사이토카인 분비를 하고 그 사이토카인 어떤 수용체들이 이제 세포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염증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탐식 작용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균이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대식세포죠. 대식세포의 수용체가 외부 물질을 인식을 하고 세포 내 이입, 우리가 인걸프라고 얘기하는데 파고사이토시스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라이소좀과 융합이 돼서 파고 라이소즘을 형성하게 되고 파고 라이소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효소들 뭐 리페이스 프로테이네이즈에서 포획된 미생물을 죽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과정들이 파고사이토시스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응 면역, 뭐 획득 면역. 우리가 가장 들을 수 있는 acquired죠. 감염이 됐을 때 어떤 게 유도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이 면역, 선천 면역보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뭐 인공 면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는 이제 감염과 별개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 방어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라면 이거는 감염이 됐을 때 유도가 되고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특이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반복되지만 이거는 면역 기억이 있더라. 그 면역 기억이 있고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똑같은 감염원을 만났을 때는 부스팅이 되고 이런 어떤 특징들은 결국은 면역이라는 거 보면 나와 다른 거를 구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침입했을 때, 다른 게 침입했을 때 방어 기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한다라는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적응 면역을 또 세분화하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둘 수가 있겠고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자, 체액성 면역은 B세포에서 분비하는 항체를 매개로 하는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 하고, 항체는 우리가 알듯이 IgG, M, A, D, E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항체 챕터에 나가서 그때 다시 한번 각각의 기능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는 IgG 같은 경우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 면역력을 전달하는 거죠. 모성 면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gE, 비만세포, 메스트셀이죠. 메스트셀에서 염증 매개자, 구체적으로 히스타민이죠. 염증 매개자의 분비를 촉진하더라. 그래서 이런 체액성 면역의 특징은 뭐냐면 항체가 작용을 하니까 세포 외 기생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의 핵심적인 면역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포성 면역은 앞에서는 B세포가 있고요. 이건 T세포에서 매개되는 면역 반응을 세포성 면역이라 하고 T세포가 항원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림포카인이나 이런 걸 내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역할도 하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T세포의 T헬퍼, TC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은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CTL, 뭐 TC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체액성 면역과 달리 세포성 면역은 세포 내 기생성 미생물,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나 또는 박테리아 중에서도 세포 내에 들어와서 기생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체액성 면역보다 세포성 면역이 더 맞는 방어 기전이 되겠죠. 자,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을 이 표에서 잘 설명이 됐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성은 예를 들어서 선천 면역 같은 경우는 미생물 전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구조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적응 면역은 미생물 항원 및 비미생물 항원과 반응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람 네거, 그람 파지, 큰 뭉퉁거리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게 선천 면역의 특징이고 적응 면역이라는 것은 미생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항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표면 항원, 그다음에 미생물이 가지고 내는 독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인 어떤 항원을 인식하는 걸 적응 면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다양성, 그러니까 면역이 나타낼 수 있는 얼마나 많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보면 앞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생각을 하면 이 선천 면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적응 면역은 대단히 다양하죠. 그죠? 각각의 항원들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억력 측면에서 보면 선천 면역은 기억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적응 면역은 기억력이 있죠. 그 메모리셀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세포의 반응 여부는 호스트하고 관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 다 반응 안 하죠. 왜냐하면 어떤 그 특이성 관점에서 보면 미생물과 관련된 구조니까 우리가 미생물과 관련된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천 면역이나 적응 면역이나 둘 다 반응을 안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구성 요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선천 면역과 관련된 건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 베리어, 피부, 점막, 상피 조직, 그다음 항생 물질, 아까 라이소자임, 뭐 엔자임 같은 경우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적응 면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임파구 같은 거 또는 상피세포 표면에 분비된 항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요소로서 관련이 있겠고, 그다음에 혈액 단백질로서는 선천면역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채가 관여가 되고요. 적응면역에서 항체가 관여가 되더라. 왜냐하면 인식이 좀 더 차이가 나니까요. 그다음에 세포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 적응면역에서는 임파구가 특징적으로 관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선천면역 적응 면역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피지컬 상피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NK세포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보채가 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으로 나왔지만 톨 유사 수용제 톨 라이크 리셉터라는 건데요. 아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톨 라이크 리셉터의 여러 다양한 종류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부분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톨라이크 리셉터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LPS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적응 면역에 관련된 거는 아까 T세포가 TH0라는 것은 나이브 셀이에요. 나이브 T셀인데 항원을 만나기 전, 그러다 항원을 만나게 되면 이 항원의 성격에 따라서 TH1과 TH2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TH1은 세포 독성 T세포, CTL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셈이고요. TH2는 그야말로 B세포에 도움을 주는 세포가 되면서 항체를 생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을 그림으로 잘 표현된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또 한번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까 체액성 면역은 세포 외, 세포의 미생물이라고 그랬어요. 화농성생은 파이로제닉이라는데 고름이나 농을 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의 미생물은 비세포가 내는 항체가 중화, 뉴트럴라이제이션 또는 항체가 붙어서 보체가 작용을 해서 세포용의 라이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가 결합을 해서 매크로페이지나 뭐 뉴트로필이 탐식 작용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체액성 면역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세포성 면역은 사실 이 세포 내 미생물,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지상 세포는 뭐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안티젠 프리젠팅 셀인데 파고사이토시스에서 뭐좀 이르긴 하지만 MH 클래스 2로 되어 있는, 사실은 MH 클래스 1이죠. 그건 나중에 왜 이렇게 틀렸는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 것 같고요. MH 클래스는 Major Histocompatibility 2, 뭐 1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이 여기서 바이러스, 그러니까 세포 내 미생물 바이러스를 차핑을 해서 잘라서 MH 클래스에 제시를 하게 되면 T세포에 있는 T셀 리셉터가 그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자극 분자끼리 인터랙션 해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내서 여기서 작용세포, 세포 독성 T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대식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증식이 되고 활성화돼서 대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세포 독성 T세포는 직접적으로 감염된 세포를 어, 킬링하는 어떤 이펙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잘 설명해 준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 책을 보면 약간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좀 약간 오타도 있고 또 그림이 잘못된 부분이 좀 간간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수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을 인비보 실험에서 이제 잘 설명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자, 그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뭐 면역에 대한 어떤 그 종류 또 면역에 대한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능동면역과 수동면역, 우리가 면역이라 하는 것은 능동면역이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면 그리고 외부 세균에 대해 스스로 항체를 만든다. 인덕션, 어콰이드라는 거고요. 그래서 임파구가内部로 돼 있을 때 항원이 노출이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병원체 및 어떤 독소를 면역원을 주사를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능동면역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수주에 어, 됐을 때 면역이 되고 다시 재감염이 됐을 때 이제 면역 마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미리 한번 백신을 넣었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감염이 됐을 때는 쉽게 회복되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수동면역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능동면역을 보면 특이성도 있고 기억성도 있다. 새로, 획득면역이기 때문에. 자, 수동면역은 뭐냐면, 특이성은 있으나 기억력은 없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동면역이라는 것은 이제, 타인이 생성한 항체를 전달받아 형성된 면역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그 모체 항체가 태아로 전달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초유를 신생하게 먹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 직접 수유를 했을 때 면역능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신생아들한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항원에 노출된 적이 없어도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부여하는 수단. 지금 이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 개 중에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회복된 사람의 음, 혈청을 받아서 감염된 사람에게 집어 넣어서 뭐 회복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수동 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그다음 타 개체가 생성한 T세포나 항체를 주사를 해서 회복시키는 어떤 요거는 이제 능동면역이라는 것은 어콰이드고 이거는 어콰이드인 것보다 외부에서 직접 집어넣어서 면역을 유도한 거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억력이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인펙션 시켰을 때는 가장 그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더라. 자, 적응 면역의 기본적 특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응 면역은 특이성이 높다. 특이적 반응이다. 다양성 엄청 많죠. 아까 선천 면역은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면역 반응이 아주 다양한 항원에 반응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B세포나 T세포에서 어떻게 항원에 대처할 수 있게 레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기억력이죠. 그래서 같은 항원의 반복이 노출되었을 때 면역 반응이 증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특이성, 뭐 다양성, 기억력을 수반을 해서 결국은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에 대한 반응하지는 않고 비자기 외래 항원을 인식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어떤 특이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기억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 반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면역 반응은 아주 높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 특이성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이라 하면 단백질 서열 또는 특정 구조에 특이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B셀이나 T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용어적인 설명을 할 때 에피톱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어떤 단백질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항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엔자임에서 액티브 사이트가 있듯이 어떤 항원에서도 특정한 부위,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면역 활성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를 우리가 이제 에피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피톱에 대한 어떤 그 결정,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피톱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B세포의 항 결정기를 구분할 수 있는 B세포의 어떤 능력, 다양성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다양성, 10의 90개의 어떤 다양성을 줌으로 해서 방금 얘기했던 에피톱을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항원들을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 면역에 대한 기억이 있다. 1차 반응과 2차 반응 시 그 말은 뭐냐면 두 번째로 항원을 만났을 때 시간은 짧아지고 반응은 세진다. 이제 기억세포에서 유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원에 대한 1차 반응이 2주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X 항원이라는 게 다시 노출되어 있을 때 생성 시간은 굉장히 빨라지고요. 생성량도 2배 증가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특이성, 다양성, 면역 기업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나와 외부 물질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내 물질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면역학적 무반응성, 그 셀프 톨러런스라고 하죠. 자기 관용. 만약에 이런 게 생기지 않으면 내 거에 대한 항체 또는 내 거에 대한 T셀이 만들어졌을 때 과잉 반응이 되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앞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면역 반응은 시스템입니다. 국부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전시성에 대한 이런 어떤 따라서 이런 면역 반응이 아주 잘 정교하게 조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셀프 레귤레이션에 대한 기전은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면역 기억을 통한 1차 면역, 2차 면역 시 얼마나 시간이 짧아지고 강도가 더 세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항원 X가 했을 때 우리
보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항원 X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항원 X를 만났을 때 2차 면역이 굉장히 커지죠. 항원 Y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것이니까 그 반응은 앞서 항원 X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시간이 걸리고 또 강도도 약해지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응 면역을 얘기를 할 때 임파구하고 여기 APC가 나오는데요.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임파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중에 APC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파구라는 것은 B셀, T셀을 얘기하는데요. 항원 특이적 반응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T세포, B세포를 나눠서 설명을 하면 T세포는 이제 사이머스 유래이기 때문에 T세포로 얘기했고요. 우리 뭐 공통적인 특징, 기억 능력이 있더라. 그 다음 세포성 면역, 뭐 T 헬퍼, TC 둘 다 세포성 면역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세분화시키면 세포성 면역에서 세포 독성과 관련된 거는 표면 마커가 CD8이라고 해서 CD8 파지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T 헬퍼 조력은 CD4 파지티브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절 regulatory T 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T 세포에 세포 독성, 사이토톡시티, 그 다음 T 헬퍼, 그 다음 레귤레터리는 특징이 CD4하고 CD25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커를 가지고 세포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특이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restricted specificity거든요. 그래서 restricted라는 얘기는 이 MH 클래스 1이나 2에 잘려진 항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HC1 같은 경우는 세포독성 T세포가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 T 헬퍼 셀 같은 경우는 MHC2에 로디된 MHC2에 얹혀진 항원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MHC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MHC1, 그 다음에 CTL, MHC2, T 헬퍼 셀, 요거는 그 한 묶음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세포에 대한 거는 이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체 생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이것의 이제 처음 발견된 것은 볼사 페브리커스라는 파브리쿠스 주머니에서 발견돼서 B셀이라고 했고요. 나중에 이제 휴먼이나 이런 데서는 본메로에서 분화가 되고 유래됐기 때문에 B세포라고 하죠. 골수에서 유래됐고, 세포 표면에 항체 분자를 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원을 표면에서 발현된 항체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B세포는 형질세포 분화로 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비형 항체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분화된 일부는 기억세포로 존재해서 이제 동일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2차 반응을 유발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펙터 셀, 작용세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T세포에서 T헬퍼, CTL, 레귤러터리 T셀 있듯이 여기 B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분화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B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MH 클래스 2 분자를 발현해요. 그래서 B세포 자체도 안티젠 프리젠팅 셀로서 관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그림으로 잘 설명한 이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래서 B세포와 T세포 나눠서 볼 때, B세포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B세포 표면에 있는 항체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플라즈마 셀로 돼서 항체를 시크리션 하게 되면 이제 미생물 중화를 하든가, 이 항체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되는 반응이라는 것은 뭐 탐식 작용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항체가 결합을 해서 보체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T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T셀 리셉터라는 게 있습니다. TCR이라는 리셉터가 있는데,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에서 안티젠 프리젠 T셀이 제시된, 보통 이제 두 가지 종류의 MHC 클래스가 있는데, 요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은 MHC 클래스 2라고 얘기하고, 세포 독성 T세포가 반응하는 이런 모양에 대한 MHC 클래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MH 클래스 2에 로드된 항원은 T헬퍼 셀이 인식을 하고 사이토카인을 내서 대식세포 활성화하든지 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그 다음에 B세포와 T세포 활성화해서 증식 및 분할을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H 클래스 1에 로드된 항원, 이 빨갛게 표시된 게 이제 항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CTL이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인식된 분화가 되고 활성화된 CTL은 감염된 세포를 사멸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T세포에서 레귤러 T셀은 이런 어떤 면역 반응의 제어에 관여가 되는 거죠. 면역 반응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 헬퍼 셀, CTL, 조력세포가 상호 간의 어떤 인터랙션이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K 세포, 림프계 세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NK 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사멸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 림프계, 골수계 세포로 나눴는데 NK 세포는 림프계의 한 종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어떤 특이 반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항원을 직접적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항원 제시세포가 제시된 항원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가 제시된 것을 T세포가 항원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 APC라고 하는데, 안티젠 프로젠틴 셀의 대표적으로 수지성 세포, 대식세포, B세포를 크게 둘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MH 클래스 2를 제시하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셀들, 물론 이것도 MH 클래스 1도 되죠. 핵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MH 클래스 1을 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APC의 기능을 보면, 수지성 세포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를 제시를 주로 하고, 대식 세포 같은 경우는 파티클, 입자성 항원 같은 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B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성 항원, 뭐 직접적으로 인식하니까 자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면에 있는 항체가 수용성 항원이나 독소를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원 제시 세포를 세 가지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예를 들어서 외부 항원 침입됐다 그러면 펩티드로 분해를 해서 우리가 실제 인식하는 거는 항원의 일부분, 에피톱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펩타이드로 분해된 것을 MHC가 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MHC 클래스 1이나 2에 따라서 T세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MHC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이 항원 제시 세포에만 발현돼요. 방금 얘기했던 수지상 대시세포, B세포에서만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T세포 MHC, 미감자 T세포가 MHC에 로드된 항원을 인식을 하면 감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작용세포로 유도가 되고, 이제 감염 부위로 이동하게 되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면역 반응을 이 프로세스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지금 항원세포 T세포 얘기를 했는데, MHC 제한적인 T세포 반응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원이 모든 항원을 물고 들어온 게 아니라 MHC에 로디드된 항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MHC restricted T세포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세포 같은 경우는 T헬퍼나 CTL 같은 경우는 MHC 항원 복합체에 반응을 하는 거죠. MHC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MHC에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인 항원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외부 항원 같은 경우 탐식작용이 되고, 그게 어떤 루트를 따라가느냐, 깨지는 잘라지는데 엔도솜 루트를 따라갈 건가 아니면 뭐 라이소솜 루트를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외부 항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포식을 해가지고 MH 클래스 2에 로드된 펩티드는 결국은 T헬퍼 셀이 인식을 하고 CD4 포지티브 셀들이 증식하고 분화가 되는 거죠. 외부 항원에 대한 거는. 그 두 번째는 이제 내부 항원, 예를 들어 바이러스 침입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엔도플라즈마 레티큘럼 내에서 가스분해가 되고, 그 다음 MH 클래스 1 펩타이드 컴플렉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CD8이 증식이 되고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이 뭐냐면 외부 항원과 내부 항원으로 나눌 수 있고, 외부 항원은 MH 클래스 2, 그 다음에 잘려진 항원이 로드가 되고, 내부 항원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겠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질에서 잘려서 MS 클래스 1에 원과 결합하고, 이것이 이제 CTR, 그러니까 CD8 포지티브 T셀을 증식하고 분화하는데 관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론 선택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닐 젠에서 맥팔렌 버넷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클론 선택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B셀이나 T셀이나 이런 것들이 항원에 결합하는 수용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특정한 임파구만이 선택적으로 선별이 되고 증식이 돼서 뭐 항체라든지 어떤 임파구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어떤 그 항원을 인식하는 것들이 이미 생성이 돼 있고, 이 생성된 것 중에 새로운 항원이 와서 선별을 한다, 이런 클론 선택설이거든요. 그래서 B세포나 T세포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B세포는 서피스 임뮤노글로빈, 서피스 안티바디가 B세포에 있고요. 그 B셀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T세포에는 T셀 리셉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B셀 리셉터, T셀 리셉터들은 결국은 뭐냐면, B셀 리셉터는 항원을 직접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B셀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 T세포 같은 경우는 T셀의 MH 클래스, MHC 리스틱스 항원을 인식하는 리셉터가 되겠죠. 그래서 B셀, T셀 각자 무수히 많은 수의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항원에 따라서 의존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설입니다. 그 자기와 비자기 이제 구분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B세포나 T세포에 자기와 관련된 항원을 인식하는 것들은
이 분화 과정 중에서 딜리션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선택과 딜리션, 클론을 선택설하고 클론 딜리션이 같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특정한 자기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B셀이나 T셀이 존재한다면 이게 오토임뮨 디지즈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클론 선택설과 연관되어서 자기와 관련된 것은 분화 과정 중에 제거가 된다라는 게 클로널 딜리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포의 성적 클론 선택인데요. 그래서 임파구 정구세포가 다양한 이미 뭐 아직 감염이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항원 X가 들어왔거나 또는 항원 Y가 들어왔을 때 이 항원 X를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들만 뭐 형질세포로 간다거나 뭐 기억세포로 가서 증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질세포는 특히 항체를 릴리즈하고, 그 다음 일부는 이제 기억세포로 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항원 Y에 대한 것은 이것도 항원 Y를 인식할 수 있는 세포만, 임파구만 선택돼서 증식이 되고 이제 기억세포로, 형질세포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클론 선택설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면역의 기능에 대한 걸 충분히 알겠는데, 면역 기능이 장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면역 기능의 일부 기능이 이제 결함이나 또는 과하게 부적절하게 면역 반응이 일었을 때 숙주를 공격하는 셈이 되니까 이런 반응들에 대한 이 책에서 설명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 면역 결핍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IgA가 결핍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스키드라에서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뭐 B셀이나 T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에 대한 것들, 각각의 면역 결핍이 생겨서 이루어지는 어떤 장애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비감염에 의한 과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염에 의해서 유도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감염원이 아닌 비감염원, 그러니까 알러젠에 의한 알러지 또는 뭐이 천식 이런 게 되겠죠. 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가운 걸 만졌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먼지에 꽃가루에 대한 이런 거는 뭐 특별한 감염에 의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오토임뮨 디지즈인데, 원래는 반응하지 않아야 될 이 림파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자기 거를 인식을 해서 반응하는 게 이제 과민 반응이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타입 1 다이비티스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베타셀을 공격해서 베타셀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인슐린을 시크레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세 번째는 이식할 때 그래프트 리젝션이라고 해서 이식할 때 이제 이런 과민 반응을 해서 이런 면역 기능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때는 면역이 결핍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때는 과민 반응. 결국은 이제 그래프트 리젝션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결핍과 그다음 과민 반응 둘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하나씩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